사실 인사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 그거를 해결해내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성적에 맞게끔 대학에 가고 대학에 맞춰서 회사를 왔어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이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길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 퇴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청년 취업난 뉴스를 들릴 때마다 걱정되는 마음 크시죠? 그래서 오늘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을 바탕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간 2,300명의 면접을 진행한 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팀에서 20년 이상 계신 거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 하나요? 이제 기업마다 컬처핏이라 그래서 기업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인재상을 다 원한다라고 세 가지. 생각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학습 민첩성, 러닝 어질리티라고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모르더라도 네네. 배워서 공부해서 그것을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민첩하게 이런 네.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음. 아,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몰라. 네네. 그러면 선배님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하지? 찾아보기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공부해보고 그 공부한 것들을 업무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기업을 굉장히 원하고요. 특히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렇게 대기업, 외국계 네네. 기업,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반드시 학습 민첩성 이 항목을 잘 보고요. 두 번째가 주도적인 사람인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누가 앞에서 막 이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생각해보고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도적인 사람을 아주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이 주도하는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에, 방종인이기 때문에 남들은 못했는데 예. 한 일 있으면 그게 뭔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게 오직 당신만이. 네. 네네. 세 번째는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사실 예전에는 협업, 인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협업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예.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요.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잘났어, 나 혼자 잘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저 사람의 도움도 내가 받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업은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어쨌든 있습니다. 기업 구성원 간의 팀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네. 그랬을 때 신입사원이더라도 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네.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를 원한다. 그럼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건가요? 예전에는 사실 SSKK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면 까라는 대로 네네네.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예전에는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이 정도 연배가 딱 되면 이거는 A, B, C로 하면 돼 라고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코로나만 해도 저도 처음 겪었고 네. 신입사원도 처음 겪었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까면 까라는 대로 한다고 그 시장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요즘에 그럼 채용 시장에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인사팀에 처음 있을 때만 해도 네. 공채 시장이었거든요. 저 그래서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때만 해도 공채로 저도 입사를 했거든요. 네.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변했다는 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공채라는 건 사실 인사팀 주도로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저도 공채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한번 공채를 하면 예를 들면 20명 뽑는다 그래도 2,000명 이상의 맞아요. 이력서가 막 어마어마하죠.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2,000명 이상의 이력서를 제가
인사팀이 아무리 많은데 네. 일일이 다 보면서 추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추려내느냐? 좋은 학교, 좋은 그렇죠. 학점, 스펙으로. 네, 스펙으로. 그다음에 영어 점수 좋은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해서 한 10배수 정도만 남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현업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현업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누구를 채용할 건지 고르는 형태. 이게 공채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시 채용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인사팀에서 사람을 먼저 뽑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 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고를 내고 사람을 뽑습니다. TO 그때 맞춰서요? 맞습니다. 네. TO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당장 저랑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중요하거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잘해낼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을 뽑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다. 어. 그런데 예, 예. 사실 저도 주변에서 제가 인사를 오래 하다 보면 네네.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우리 때는 다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회사 들어가고 대학이 네. 곧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요즘엔 블라인드 채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학부모님들 만나시면 스펙에 대한 열망이 더 크시죠? 굉장히 크시고 굉장히 크죠. 그러면 아이가 잘 풀릴 거라고 예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요즘의 트렌드에 맞추면 역량이 더 중요한 거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퇴사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요즘에 대퇴사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트렌드 2023년도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네. 퇴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사의 시대. 네, 퇴사의 시대. 네네. 사실 인사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실 그걸 극복해내고 그거를 해결해내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퇴사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엄마 성적에 맞게끔 대학을 가고 대학에 맞춰서 회사를 왔어요. 왔는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이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길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 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중고 신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경력을 2, 3년 쌓고 다른 회사에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면 인사 업무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마케팅을 해봐야지. 가서 마케팅을 해봤는데 또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내가 진로 적성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또 옮기고. 네. 그러면 그래서 30 넘을 것 같아요. 30은 훨씬 넘어서 실제 회사에 예.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30 넘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잘러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이 태도 면에서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남다른가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일잘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이 쌓아와서 이거를 역량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네. 여기서 더 배우는 사람, 기업에서. 정확합니다. 예. 그러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쳐다보는 그 관점을 갖는 건 이건 이 회사 와서 배울 수 없거든요. 예. 평상시에 반드시. 늘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습 민첩성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일잘러들은 어떤 경험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배웠구나. 다음번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르게 해봐야지 네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졌다. 근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90년대생, 네. 이제 좀 있으면 2000년대생이 입사를 하는 그 시기인데 네. 이 MZ세대들한테 나타난 특징 중에서 태도 면에서 네. 기업에서는 좀 놀라는 면이 있다. 태도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회사에서 계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사실 저랑 비교했을 때 보면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저보다 스펙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스펙이 좋으면 네네. 자신에 대한 조절 능력도 뛰어나다.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사실
스펙이 좋은 거와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은 되게 다르거든요. 특히 요즘 친구들한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아쉽다고 보세요. 아쉽다. 느끼는 건 누구나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가 나거나 네. 아니면 창피하거나 어떤 감정이든 잘못된 감정은 없다라고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액션으로 행동을 나타낼 때는 사실 저희가 사회적 관계가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에 적정하게 해야 그것을 되죠. 표현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네. 마음을 좀 제대로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마음 성장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네네.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지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끔도 하고 인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도 하는 조절 능력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최근 60년 동안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인지과학, 행동과학, 교육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60년 동안 했던 연구들을 모아 학습과학이라는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 학습과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정서는 인지의 지휘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마음의 조절 능력이 있으면 공부도 더 잘 외워지고요. 네. 더 오래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면 공부가 더 잘 되는데 공부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이전에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기 전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제가 저희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사실 아이들 마음에는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네네. 그걸 잘하지 못할까 봐 네. 아, 그 걱정되는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누르는 거죠 지금. 미리 방어를 하는 거죠. 나는 못해도 돼. 아니면 난 포기했어. 예,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20년 이상 그 네. HR에서 담당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네. 지금 비상교육에서 피어나다 프로그램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만들게 되셨는지 그 개인적인 관점과 회사의 관점에서 각각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회사의 관점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콩콩 팥팥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상교육은 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신기한 회사인 것 같아요. 언제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네. 처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한끗이라는 한끗이요? 교재요? 네, 네네. 네, 교재도 만들어냈고 네네.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늘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 한글이라든지 저희가 교재 완자라든지 이런 네네. 좋은 교재들이 있는데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은 네네. 그 교재를 보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예. 공부를 마음을 안 먹은 아이들은 소용없는 거죠.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고 강의가 있어도 그거를 쏙쏙 받아먹지 못하더라. 이걸 되게 고민 많이 하셨고요. 회사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요. 네네. 사실 이 능력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 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린 아이들, 애들에게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태도, 마음가짐에 대한 세팅을 어렸을 네. 때부터 하면 조금 더 후에 기업에 가서 시행착오를 네. 좀 덜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부라는 것이 되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덧셈을 못했어요. 덧셈을 드디어 하게 되니까 뺄셈을 또 가르쳐주네. 나와요. 끝이 이것도 없어요. 모르는 걸 또 배워야 돼요. 네네. 모르는 걸 또 알았더니 이제 곱셈을 하래요. 이게 점점 계속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들을 배워 나가잖아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 조절 능력. 예. 네, 이 조절 능력이 있다면 네.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예.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 일주일에 한 번 네네. 6명에서 8명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아까 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년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펀더멘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펀더멘탈 과정들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하고요. 2주에 한 번씩 네. 1대1로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코치분들이. 네, 코치분들이 예. 네, 코치분들하고 아이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1년 프로그램인가요? 총 2년 프로그램입니다. 아, 2년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그럼 부모님들이 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예.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음. 코치님이 직접 통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고 지금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진단도 하거든요. 네네. 아이들의 자존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부 스킬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했는지 네. 체크할 수 있는 진단도 있어서 그 진단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늘 저희는 본질은 뭘까를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네네. 펀더멘털도 본질이라는 의미가 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인지를 되게 쉽고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구나 네. 라는 것들을 사실 대표님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네. 이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그리고 거 알고 부모님들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당장의 점수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마음 상태를 좀 본다는 거, 네. 마음의 그릇을 키워준다는 거, 이게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적으로 결단하기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정말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대표님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저도 이제 다양한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네. 교육 프로그램 설명해달라, 소개해달라 이런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이 피어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제안들은 거의 다 인지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피어나다는 비인지 능력의 중요성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네. 피어나다를 어떻게 인식을 하기를 좀 바라시나요? 사춘기에 예. 전문가한테 믿고 맡기는 프로그램이라고 사춘기,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네. 1학년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네네. 온라인 오운영이다. 아, 오은영 박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실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런 전문가의 저희가 석사 이상의 코치님들만 모시거든요. 네네. 예. 어떤 부분에서 특히 예.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라고 느끼는 순간 피어나다를 부모님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아마 교육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정말 많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네.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스스로 잘 살 수 있게끔 하려면 국영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정말 아이가 내가 왜 공부하지? 나의 공부의 목적은 무엇이지?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최윤희 본부장님의 말씀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관한 메시지를 잘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